결혼식 당일,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나는 약혼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갈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하객들의 시선이 나를 찌르는 가운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나를 키우셨고 늘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30살이 되자마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 박민준과 약혼을 했다. 그는 안정된 직장인으로 부모님의 이상형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공허함의 정체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사라진 약혼녀는 아니, 약혼자는 민준이었고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모든 걸 잊어버린 듯했다. 아니, 그 메시지는 민준에게서 온 게 아니었다.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결혼식 당일,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약혼녀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누군가의 등장이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은 내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건 내 친구의 결혼식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보았다. 아니, 혹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은 내 여동생의 결혼식이었다. 여동생 지혜가 결혼하는 날, 나는 가족 대표로 모든 걸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사라졌다. 언니,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고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지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지혜를 찾기 위해 뛰쳐나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카페에서 지혜를 발견했다. 그런데 지혜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은 여성이었다. 이름은 이수민. 지혜의 대학 후배라고 했다. 언니, 수민이가 나랑 같이 있고 싶대. 지혜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혜는 수민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지혜를 설득하려 했지만 수민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혜의 손을 잡고 지혜씨, 당신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왜인지 모르게 수민에게 끌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지혜는 결혼을 취소하고 집을 나갔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나는 지혜를 찾기 위해 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지혜 씨는 지금 제 집에 있어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가시면 안 돼요. 수민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이해가 갔다. 수민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수민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다. 지혜와는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나는 수민을 설득하려 여러 번 만났다. 매번 카페에서 또는 공원에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수민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왜 민준과 약혼했나? 부모님의 기대 때문이었다. 내 진짜 감정은 어디에 있었나? 수민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이상한 감정이 싹 텄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매료시켰다. 어느 날 수민이 내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눈에 피로가 가득했다. 부모님은 지혜의 일로 나를 압박했다. 너라도 제대로 살아라 하지만 나는 수민을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면접을 봤다. 놀랍게도 지원자 중에 수민이 있었다. 그녀는 바리스타 일을 그만두고 정규직을 찾고 있었다. 왜 여기? 내가 물으니 그녀는 지혜 씨를 지키기 위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면접에서 수민은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신선했다. 나는 그녀를 채용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수민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먹고 프로젝트를 논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민은 지혜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회가 이해 안 해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감정을 직시했다. 나도 수민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의 언니로서 이는 배신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지혜를 비난했다. 그런 더러운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리다니.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 씨, 나 어떡해? 그녀는 지은 씨, 당신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대화 후 나는 민준에게 약혼을 취소하자고 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너 요즘 이상해 라고만 말했다. 부모님은 분노했다. 너까지 왜 그래? 수민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내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회사 동료들도 수근거렸다. 팀장님, 그 신입 여직원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나는 부정했지만 마음은 이미 수민에게 가 있었다. 어느 날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수민과 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민이가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혜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민이 나를 좋아한다. 하지만 수민은 지혜의 연인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회사에서 수민을 피하려 했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해야 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수민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솔직해졌다. 지혜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수민은 한숨을 쉬며 지혜 씨와는 이제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헤어졌다고 했다. 지혜가 가족 압력에 못 이겨 포기했다고. 그 소식에 나는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지혜가 포기한 건 수민이었지만 그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다. 나는 수민을 위로하려 카페로 데려갔다. 수민 씨, 힘들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데 왜 포기해야 해요? 사회가 왜 우리를 인정 안 해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키스했다. 아니, 키스는 아니었다. 그냥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포옹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퇴근 후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한강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숨겨왔어요. 아버지가 알면 때릴 테니까 나는 공감했다. 나도 어렸을 때 친구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억눌렀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수민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어머니가 지은아, 민준 씨랑 다시 만나봐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지혜처럼 되지 마라 라고 경고했다. 지혜는 집에 돌아왔지만 우울증에 걸린 듯 했다. 언니, 수민이 어때? 지혜의 물음에 나는 당황했다. 왜? 수민이가 언니 얘기 자주 해.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보였다. 나는 지혜에게 미안했다. 수민을 빼앗은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하나가 우리를 의심했다. 팀장님,
수민 씨랑 사귀세요. 나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는 나를 불러 개인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말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지은 씨, 우리 그만할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왜? 무서워.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가족도. 수민은 울면서 말했다. 화해를 위해 나는 수민을 여행으로 데려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소문을 전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 라고 하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수민의 집으로 갔다. 수민의 집은 작고 낡았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지혜가 찾아왔다. 언니, 수민이랑 행복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때문에. 미안. 지혜는 수민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수민이 나를 선택했다고 했다. 수민이가 언니를 사랑해. 지혜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는 배신이었다. 지혜가 희생된 거였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수민을 사랑하지만 지혜의 고통을 알았다. 수민 씨, 지혜한테 미안하지 않아.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 씨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상태가 나빠졌다.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지혜가 저렇게 됐어.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민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압력도 컸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소문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의 말이었다. 수민은 내가 그만둘게라고 했지만 나는 만류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지은아, 그건 비정상이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수민이 제안을 했다. 해외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해. 나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지혜를. 하지만 수민의 눈빛에 나는 동의했다. 비자를 준비하고 짐을 쌌다. 출국 전날 지혜가 찾아왔다. 언니, 가. 지혜는 웃으며 행복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슬픔이 보였다. 나는 지혜를 안아주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출국은 순조로웠다. 우리는 캐나다로 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민은 카페를 열었고 나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했다. 자유로웠다. 사회의 시선이 덜했다. 여기서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수민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혜의 메시지도 무시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밤마다 자문했다. 1년 후 지혜로부터 소식이 왔다.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메시지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급히 한국으로 돌아갔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을 봤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다. 왜 이제 와? 지혜는 언니 탓 아니야 라고 했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은 심장마비였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의 분열이 원인이었다. 장례식 후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놀랐다. 어머니는 변해 계셨다. 지혜의 영향이었다. 지혜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도 이제 자유로워. 지혜는 새 연인을 만났다고 했다. 남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여성이었다. 수미는 한국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화해하려 노력했다. 엄마, 수민이를 만나보실래요? 어머니는 망설이시더니 그래라고 하셨다. 수민을 데려오자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수민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너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비난.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했다. 상사는 이미지가 안 좋아라고 해고를 통보했다. 나는 실직자가 되었다. 수미는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었다. 가족이 있었다. 수민 씨, 미안해. 나 여기 있어야 해.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수미는 왜?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라고 화를 냈다. 싸움은 잦아졌다. 수미는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했고 나는 한국의 남자고 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내 말에 수미는 그럼 나를 버리는 거네 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수미는 캐나다로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았다. 지혜는 언니,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가족 때문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수민의 빈자리가 컸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건가? 지혜는 자신의 연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부모님도 받아들이셨다. 지혜는 왜 되고 나는 왜 안 돼? 자문했다. 어느 날 수민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지은 씨, 나 잘 지내. 하지만 너 없이 힘들어. 그 편지에 나는 울었다. 다시 만나자고 했다. 수민은 한국으로 왔다. 우리는 재회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할게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수민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수민을 때리며 집으로 돌아와 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자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대항했다.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사랑이라고 욕했다. 그 사건 후 수민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를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싸워야 해. 그들의 말이 힘을 주었다. 우리는 시위를 나갔다. 서울의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수민은 다쳤다. 병원에서 수민을 간호하며 나는 결심했다. 수민 씨, 함께 싸우자. 우리의 사랑을 위해. 하지만 그 싸움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가족의 지지, 사회의 인정. 어머니는 위험해라고 걱정하셨다. 지혜는 언니,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시위 후 우리의 삶은 바뀌었다. 언론에 노출되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사회를 더럽혀 수미는 우울해졌다. 지은 씨, 후회해. 나는 잔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직장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고객들이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했다. 나는 사표를 냈다. 수민도 직장을 잃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LGBTQ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님들은 점점 늘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의 말에 뿌듯했다.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지지해 주셨지만 친척들은 가족 망신이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삼촌이 너희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반박했다. 아빠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편견 때문이에요.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지혜가 나서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날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고통이 보였다. 수미는 내가 포기할게, 라고 했다. 가족을 위해 나는 화가 났다. 왜 항상 포기해? 싸우자.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상담사와 이야기했다. 내면의 갈등을 직시하세요. 상담사의 말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수미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나는 가족 압력을. 상담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녀의 연인과 IVF로. 가족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혜는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셨다. 손주가 생긴 그 변화에 나는 희망을 봤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민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 수민이 옛 연인과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혜의 전 연인이었다. 아니, 지혜였다. 수민 씨, 지혜랑 만났어. 내가 물으니 수민은 그냥 친구로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배신이야.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 나 믿지 않아? 수민은 울면서 집을 나갔다. 수민이 사라졌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다. 나는 걱정하며 찾았다. 지혜에게 물으니 수민이 캐나다로 갔어 라고 했다. 충격이었다. 수민의 메시지, 미안해. 나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왜 또 포기하나? 내 선택의 대가였다. 혼자 남은 나는 반성했다. 내 강요가 수민을 힘들게 했나? 가족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지혜는 언니, 수민이를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나는 캐나다로 날아갔다. 수민을 찾았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민 씨, 왜? 그녀는 담력이 너무 컸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우리는 화해했다.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천천히. 가족과 대화했다. 어머니는 너희를 인정할게 라고 하셨다. 사회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포기 안 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고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법적 결혼은 안 됐지만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지혜의 아이가 태어났다.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 사회의 편견. 수민과 나는 밤에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한 선택, 후회 안 해. 수민은 아니. 너와 함께라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날 지혜의 결혼식에서 수민을 안 만났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민준과 결혼해 평범하게 살았을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지지 시위를 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전통을 지켜라 라는 목소리.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지은 씨, 미안해.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 사과에 나는 용서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수미는 가끔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었다.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혜의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바랐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고 싶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가?